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흘째 됩니다만 오늘은 턱시도를 입고 세계 시민상이라는 거를 수상을 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뜻깊은 상을 수상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아주 영광입니다.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 국민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세계 시민상이 어떤 상이길래 우리에게도 영광이 돌아오나요? 네, 대서양협의회에서 이제 수여하는 상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 2000년부터인가 수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민의식을 구현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라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들을 찾아서 네. 이런 상을 시상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이제 트리도 총리하고 그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이 이제 같이 수상을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수상을 한 이유, 그러니까 수상 소감을 밝혔던 내용이 사실상 수상의 이유와 거의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네. 정말 질서정연하게 정말 어떠한 무슨 사고도 없이 뭐 정권도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현역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되면서 그 잘못된 그랬던 관행을 바로잡았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 네. 부분에 대한 기여를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세계 시민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이어 정상회담에서는 평창 마스코트를 분주하게 각 정상들에게 나눠주면서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주력했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뉴욕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니 미국 측에서 단 한 분도 마중 나온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헛발질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 방문을 할 때 주로 네. 뭐 비즈니스 트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측 초청에서 간 게 아니고 유엔 총회 참석이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여러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이번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유엔에서 다 이렇게 의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각국의 어떤 뭐 이 외교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회의 참석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 사실은 이제 뭐 환영 나오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뭐 홍준표 대표가 이런 것들을 좀 투입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뭐 대통령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되겠지만 네. 유엔 총회 참석하는데 미국 측에서 아무도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게 외교적 결례라고 지금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경당부회적인 접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명 문재인 패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바깥으로 대통령이 나가도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측면으로 요즘 조금 수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 사탕을 든 거냐, 비열한 국정 운영이라고 하면서요. 정면으로 이번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피바람이 불듯이 보좌관이 구속이 됐고요. 한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요. 강원랜드까지 오늘 압수수색이 펼쳐졌는데 이 사정정국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듯해 보였거든요.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좌해동을 하겠다는 것은 여야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런 뜻인데 최근에 여권의 행태를 보면 우리 당 의원들 신상털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국정 운영하자. 그것은 한 손에 몽둥이 들고 한 손에 사탕 들고 그렇게 비열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정치보복이라는 식으로도 맞서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잇따라 압수수색, 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검찰 출석까지 있다 보니까 이 속도가 어디까지 갈지 상당히 긴장하면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후 여권,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을 기초로 한 어떻게 보면 뭐 야당 측 입장에서 보면 사정정국 아니냐 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동안 쌓여왔던 여러 가지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이 뭐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또 뭐 좀 네. 야당 측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강압적인 검찰을 동원한 강압적인 수사를 한다든가 할 경우는 그건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이번 경우 강원랜드 여기는 청탁랜드, 백랜드라고 할 정도로 네. 응모자 100% 이 뽑는 사람 받아들였죠. 중에 95%가 청탁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미 4개 기관, 뭐 석탄공사라든가 뭐 이런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있고 네. 특히 뭐 권성동 의원도 보좌관의 그런 취업 사실이라든가 염동열 의원도 뭐 본인들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뭐 55명, 55명의 그런 강원랜드에 인사청탁을 해갖고 뭐 30명이 네. 이렇게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다가 원희철 의원도 뭐 본인보다는 보좌관이 수천만 원을 이렇게 받은 정황들이 있어서 이미 그분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봐야지 이 부분을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네. 이해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보가 사람으로 치자면 좌불안석입니다. 보통은 유엔 총회 무대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이것도 여야가 다 많이들 이제 인지하고 계실 텐데 필요하면 대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필요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런 말은 잘 안 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트럼프의 기조 연설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주 유엔 북한 대사였습니다. 이 전례 없는 고강도 경고 때문에요. 지금 북한 측에서는 연설을 보이콧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40분 불량 미국 우선주의의 썰렁한 분위기에 박수를 얼마 받지 못했지만 상당히 미국 대통령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치고는 너무 나갔다는 평가가 많았더라고요. 뭐 의례적으로 친박수가 한 5번쯤은 네. 쳤답니다. 그런데 뭐 긴 시간, 장시간 이제 연설했는데 뭐 그 정도 했다면 이건 너무 네. 자국 우선주의 이것 때문에 아마 세계 각국에서 네. 좀 힘들어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그랬거든요. 당신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 미국도 그렇게 한다. 이거니까 당신네들이 하듯이 우리도 한다. 이런 네. 식이니까 말하자면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게 되네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북한을 없애버리겠다 이 말인데 그건 이제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대통령의 육성으로 북한 없애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이 북한은 이미 이제 이거 나 그 말 안 듣겠다 이렇게 나가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꾸 말을 저렇게 이제 강도를 네. 높이다 보니까 세계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또 목소리가 크거나 네. 이럴 때는 사실은 걔도 이게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 여하튼 목소리가 크면 네. 목소리가 크면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소리가 네. 클 때는 아직은 안심할 때다. 네. 왜냐하면 정말 공격할 때 되면 이제 정말 정밀한 전략을 짜야 되니까 목소리 내고 가슴죠. 키우고 할 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목소리를 키우고 아주 격렬한 말을 할 때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리용호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곧 뉴욕으로 갈 것 같고요. 연설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그 연설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까 자성남 북한 뉴욕 대사가 트럼프가 연달에 올라갈 때 나갔어요. 네. 뭐 듣다 나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는 미국하고 지금 얘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지를 반드시 표현한 거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했던 거는 과거에 이제 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한 것 이후로 제가 보기에 가장 강도 높은 말이고 이게 사실 저 총회 자리에서 하는 말로 적절한지 네. 뭐 김정은 로켓맨이라고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미국도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북한이 저런 연설을 들으면 고지고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센 말로 이제 반박을 보통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아마 북한 측에서도 한번 또 얘기가 나올 거고 네. 내일 이용호 이제 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 자리에서 뭐 이용호 외무상이 와서 또 지금 이거와 버금가는 뭐 네. 거의 전쟁을 하자는 수준의 발언을 저 현장에서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공식적인 오늘의 반응이 나오면 더 높은 수위의 그런 멘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뭐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걸 했지만 사실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연설입니다. 네. 거기서 예를 들어 토탈리 디스트로이 하겠다라는 의미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죠. 즉 미국 대통령은 수천 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흩은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엔 총회장도 굉장히 얼듯이 얼어붙었다는 얼어붙었죠. 것인데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을 제거하겠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 나왔지만 북한 전체를 완전히 이제 그 디스트로이 하겠다 즉 완전 파괴시키겠다는 이야기 자체는 최고의 어떤 경고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최근에 아마 미국 당국자들이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 군사적 옵션 즉 한국의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군사적 어떤 공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저 언급은 그냥 강한 어떤 레토릭보다는 네. 좀 더 의미 있는 레토릭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아마 이용호 이제 북한 외무상이 와서 연설을 할 텐데 아마 이번 국제 무대에서 상당히 그 미북 간의 긴장 분위기가 상당히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할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더 네. 붙이면 이제 10월 10일 네. 그 전후에서 ICBM을 마지막으로 실험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7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실험 완성, 핵의 완성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네. 미리 쐐기를 좀 박아놓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리용호 외무상이 와서 어떤 연설을 할지 모르지만 네. 트럼프와 지난번에 김정은이 말폭탄을 터뜨렸다면 이번에는 트럼프와 리용호 간의 말폭탄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에 대한 절멸, 완전 파괴라는 말 때문에 얼어붙었던 총회장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전선이 오히려 국내에서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을 괴멸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의혹에 대해서 검찰 그리고 민간 측에서의 요구 그리고 수사로 이어지는 이 트랙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을 수상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아주 영광입니다.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충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나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 국민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세계 시민상이 어떤 상이길래 우리에게도 영광이 돌아오나요? 네, 대서양협의회에서 이제 수여하는 상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 2000년부터인가 수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민의식을 구현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라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들을 찾아서 네. 이런 시상을 하는. 정상회담에서는 평창 마스코트를 분주하게 각 정상들에게 나눠주면서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주력했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뉴욕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니 미국 측에서 단 한 분도 마중 나온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헛발질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 방문을 할 때 주로 네. 뭐 비즈니스 트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측 초청에서 간 게 아니고 유엔 네. 총회 참석이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이번에 그 문제 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이제 트리도 총리하고 그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이 이제 같이 수상을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수상을 한 이유, 그러니까 수상 소감을 밝혔던 내용이 사실상 수상의 이유와 거의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네. 정말 질서정연하게 정말 어떠한 무슨 사고도 없이 뭐 정권도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현역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되면서 그 잘못된 그랬던 관행을 바로잡았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 네. 부분에 대한 기여를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시민 그 세계 시민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이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흘째 됩니다만 오늘은 턱시도를 입고 세계 시민상이라는 거를 수상을 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뜻깊은 상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여러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이번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유엔에서 다 이렇게 의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각국의 어떤 이 외교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회의 참석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사실은 이제 환영 나오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홍준표 대표가 이런 것들을 좀 투입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대통령 예를 들어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되겠지만 네. 유엔 총회 참석하는데 미국 측에서 아무도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게 외교적 결례라고 지금 대통령을 비난하는